이재명 구속 새로운 시나리오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미준입니다. 한명숙 수사하고 기소했던 바로 그 검사 어미준. 증인을 협박 회유해서 진술을 뒤집었던 바로 그 어미준.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장동 사건에 다시 투입이 됩니다. 그동안 대장동 이재명을 막 털었던 게 못마땅했나 봐. 어미준을 투입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미준이 잘하는 게 뭐죠? 죄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진술을 틀어버리는 거. 유동규가 갑자기 진술이 바뀐 게 어미준 투입부터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재명 구속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그죠? 다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정섭. 수원지검으로 보냈어요. 수원지검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대북 송금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아주 새로운 작전을 펼치고 여기에 희망을 걸어봤어요. 이재명 구속하는데. 지금까지 백현동이니 성남FC니 대장동이니 그렇게 오랫동안 털었는데 이재명 구속시킬 증거를 찾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지검에 이정섭을 투입을 시킵니다. 대북 송금은 네가 한번 맡아봐라. 근데 개인 비리 때문에 이 사람 날라갔죠. 거기다가 대북 송금 날라갔어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허위 진술 강요해서 사건 조작했다. 그래서 이 관련 검사 탄핵해달라. 민주당에 냈습니다. 여기서 게임은 끝났죠. 이렇게 되면 대북 송금도 이재명 구속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강백신입니다. 강백신. 강백신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에 투입이 된 윤석열 특수부 라인입니다. 전부 다 어미준, 이정섭, 강백신 전부 다 윤석열 직통 라인들입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전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구속 못 시킨다. 증거가 없거든. 죄를 안 지었거든. 자, 그러니까 새로운 시나리오 쓴 게 강백신.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이렇게 답을 정했어. 니들은 여론을 조작해서 대선에 개입했어라는 답을 정해놓습니다. 이런 수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특별수사팀을 꾸렸어. 팀장이 강백신 반부패 수사 1부장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동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자, 명예훼손이 압수수색이 가능해? 가능합니다. 이 나라에선. 명예훼손은 기사가 있잖아요. 그게 명예가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면 되는데 무슨 압수수색을 합니까? 근데 해요, 얘네들은. 왜 하느냐?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 21일에 보도한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 은폐. 이걸 허위 보도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기사에 조우영의 알선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당시 C7 대표 이강길 씨, 최근 뉴스버스 기자와 만나 그때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우영에게 10억 3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 말했다고 적어놨어요. 하지만 이 이강길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실제 발언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진술을 합니다. 검찰은 이진동 대표도 이 보도가 이뤄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해당 보도는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이 2013년, 2014년 경기경찰청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던 진술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검찰은요.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조형을 봐줬다. 누가? 윤석열이. 이걸 대선 개입을 한 여론 조작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기획된 거다라고 결론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검찰 최재경 녹취록 민주당 화천대유 TF에서 조작 정황 확인. 이 모든 기사는 검찰 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 강백신,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리포액트의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송 변호사의 주거지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를 시도했어요. 허위 보도된 경위와 과정, 공모관계와 배후 세력 등. 자, 이게 핵심이에요. 검찰이 노리고 있는 건요, 공모관계와 배후 세력. 이 그림이 마지막에 등장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밑자락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건 김을 빼기 위한 겁니다. 알고 계시면 얘네들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 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안의 실체 전모 규명을 위해서 압수수색한 거다. 전부 다 이게 격가지들이다 라는 이야기로 들리죠. 자, 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자, 이걸 띄우는 거예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자, 이게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저는 이제 감이 잡힌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상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타파 윤석열 커피 보도 전에 TF 꾸려 개입했다. 검찰 수사 확대. 전부 다 검찰발 뉴스입니다. 검찰이 지금 언론에게 엄청나게 마구마구 흘려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커피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김만배 그 녹취 보도란 게 조직적으로 뉴스타파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한 거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뉴스타파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왜곡 조작 보도를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김만배랑 공모해서 인터뷰를 기획하고 왜곡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 당시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 윤석열 커피 의혹이 뭐냐? 윤석열이 대검 중수 2과장일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덮었다. 이거예요. 윤석열이 중수 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조우영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은 처벌받습니다. 왜 조우영을 처벌하지 않았느냐? 커피를 타줬다. 그런데 윤석열은 커피 안 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보도다라는데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윤석열이 수사 책임자였는데 조우영은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다 제껴놓고 가짜뉴스, 허위 보도, 조직적 시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가짜 인터뷰 사건 본질은 명예훼손 아닌 대선 개입이다. 자,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고 있는 겁니다. 대선 개입, 중범죄를 저지른 놈들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는 것은 허위 프레임이다. 대선 직전 대장동 의혹 은폐를 위한 허위 보도로 민의를 왜곡한 사건이다.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치니까 사상 초유의 언론 탄압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거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 이 보도들이 전부 다 의도적인 허위 보도다. 중요한 건 의도적이다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왜 검찰은 의도적인 허위 보도로 보고 있는지 조금 있다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수사 대상만 5곳이에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 수사했고 JTBC 윤석열 커피 보도로 시작된 검찰의 강제 수사, 리포액트의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경향신문, 뉴스버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자,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부실 수사 이거 전부 다 의도적인 허위 보도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강제 수사 대상 기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뭐라 그래? 사건의 본질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지 말어. 명예훼손 당사자인 윤석열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본인의 언론인 처벌 의사를 받았냐? 이 질문을 받으니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법률상 처벌 의사를 받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 자, 반의사 불벌죄. 처벌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나 명예훼손 당했소라고 해야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이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얘기했느냐? 고소고발을 한 거냐? 안 했는데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검찰 조직이라는 거예요. 누가?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상하잖아요. 명예훼손으로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있는데 핵심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김만배 대선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 많이 줬다고 해. 전부 다 검찰이 흘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프레임을 바꿔버리고 기자들에게 많은 금품을 건넸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진술을 대장동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 검찰 말입니다. 이게 뭐야? 어쩌라고? 김만배 측은 해당 진술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걸 왜 흘리냐? 검찰 대장동 이재명 의혹 최초 보도 기자 첫 조사. 결론은 이겁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그 수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빌드업입니다. 뉴스타파 압수수색하고 뉴스버스 압수수색하고 전부 다 빌드업이에요. 이재명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강백신,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죠. 박 기자를 상대로 왜 이 보도를 했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 보도를 한 경위가 뭐냐? 화천대유 관계자, 경기도청 관계자들의 보도 삭제, 수정 회유가 있었는지 조사. 핵심은 또 이거죠. 경기도청 관계자들의 보도 삭제 및 수정 회유가 있었는지 조사. 여기까지 가려고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북치고 깽가리치고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빌드업 과정이에요. 왜 이게 빌드업 과정인지 제가 또 설명해 드립니다. 이 박종명 기자가 화천대유에서 압박하고 협박했던 거 전반적인 참고인 조사다. 보도 바로 다음 날 경기도청 공무원이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 빨리 정리하고 수습하라고 했고 바로 20분 뒤에 화천대유 측 변호인에게 전화가 와서 내용이 모두 가짜고 허위니까 바로 안 내리면 민형사 소송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보가 든 게 맞냐라는 질문에는 윤영찬 서른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제보받은 거는 이낙연 당시 후보 측근이 맞다. 최측근 이렇게 답했다. 경기도청에서는 누가 전화를 했냐? 홍보 담당 팀장이라고 말했고요.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도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송평수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의 화천대유 TF 측과는 보도 당시 연락을 나누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이다. 이 양반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압수수색할 거냐? 경기도청 팀장 압수수색할 겁니다. 박종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칼럼을 썼어요.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우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거든요. 누가 소스를 줬냐? 이낙연의 최측근. 검찰은 김 씨가 해당 보도로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이목을 윤석열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부실 수사 보도를 한 사람들을 전부 다 허위 보도라고 몰고 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시작이 어디냐? 이 빌드업을 쭉 따라가서 이제 여기를 딱 파는데 시작이 어디냐?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가 걸리자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가 시작이고 그걸 받아서 같은 팀들이 계획적으로 다 짜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하려고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수사 무마라는 그 프레임을 짜서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원흉이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구속 이걸로 친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지시한 수괴 이렇게 짜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정말 불순한 소설을 써봅니다.